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카타르에서 세계 축구 선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을 이색적인 월드컵 축구대. 이번 월드컵이야말로 굉장히 이색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우선은 아주 적은 나라, 카타르라는 적은 나라에서 전혀 축구의 전통이 없는 이런 나라에서 축구대회가 개최된다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세계 축구대회는 여름에 하는데 이 카타르의 경우는 원체 그 더운 나라가 되다 보니까 11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시작했다는 점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은 굉장히 이번 카타르에서 하는 관계로 엄청난 인권이 침해된 그런 경우를 나타냈어요. 오늘 아침 일간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났냐 하면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6,500명에서 15,000명 사이에 인명 피해, 그러니까 사망으로 이렇게 전락된 그런 상황.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르가 이런 면에서 굉장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나타났고,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여론화되면서 얼마나 보상을 하는지 그것이 앞으로도 주목될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과연 축구 선수권 대회가 개최한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생각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뭐 독일 축구 예는 보지 않겠다, 또 뭐 전혀 보지도 않겠다 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독일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이 보지 않겠나. 그리고 저도 이번에 축구대회에 우리나라 한국 선수도 오고 또 독일의 선수도 이제 뛰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원래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꼭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독일 축구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 프릭 감독이 옛날에는 바이에른 감독이었습니다만은 뜻밖의 마리오 게체를 등용한 사실이에요. 마리오 게체는 2014년 때 스페인과 결승전에서 몇 분 남겨놓고 골을 넣음으로써 독일이 1등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리오 게체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뭐 유명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영웅적인 그런 칭호를 받게 됐는데, 그러나 이 마리오 게체는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 후 활동하다가 도트문드로 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의 뭐 이름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활동을 하면서 약간 상승 길로에 들어간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참 선수로서는 그렇게 자격이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일반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프릭 감독은 이 사람을 갖다가 이번에 아주 다시 선수로 발탁을 해가지고 지금 카타르로 같이 갔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 되는가, 무슨 사유가 있는가, 그런 걸 가만 보니까 그대로 이 프릭 감독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 마리오 게체는 키도 좋고 또 몸도 좀 약한 몸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마리오 게체의 그 재주가,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로 공격, 거의 골문 앞에서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이런 좁은 공간에서의 획기적인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2014년도 스페인과 결승전과처럼 그 막상막하한 그 중요한 지구에서의 마리오 게체가 또다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얼마나 맞아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미있는 이번 축구대회를 기해서 마리오 게자에 대한 특별 기사가 날 정도로 후리크 감독의 특별 채용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2014년처럼 될는지 그건 우리가 두고 봐야 할 텐데 여하튼 이제 축구가 어제 개막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이제 하는 가운데 그런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축구를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되지 않겠나. 또 이번에 카타르에서의 축구 대회를 하게 된 것은 이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생산국 지역입니다. 아랍 지역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의 이 석유 사정, 이 오일 사정 이런 것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조건을 처한다고 봤을 때 이 카타의 축구대회를 통해서 세계 축구대회를 통해서 이 지역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이웃에 있는 산유국들의 지위가 더 세계 지정학적 위치에서 상승으로의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세계사적인 세계 정치적인 의미도 많이 부여받고 있지 않는가. 전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이런 낙후된 지역에서의 여성의 일종의 해방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짐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여성의 2차적인 지위에서 1차적인 지위로 향하는 그런 하나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전반적으로 그쪽 세계를 계몽화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하튼 저는 원래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론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인권적 요소를 떠나서 저는 기꺼이 보려고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축구에 대한 일종의 철학이라 할까요? 축구가 갖고 있는 의미. 저는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세계 축구대회에서의 축구는 엄격한 규율과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독일의 경우를 보면 거의 축구가 예술화가 됐어요. 페어플레이 정신을 축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참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한다 하면서도 오늘날 정당 간의 싸움을 보면은 얼마나 페어플레이를 하는가 하는 면에서 의심을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얼마나 엄격한 헌법 정신의 페어플레이를 하느냐 할 때 참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금 정당 간의 이 플레이가 페어플레이가 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축구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보고 또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통일 문제에서도 축구의 룰을 축구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축구라는 게 뭡니까? 첫째 철저한 방어입니다. 그 두 번째는 공격이에요. 그 골 하나를 넣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이것을 우리 통일정책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한 조건에서 우리가 공격적인 통일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권과 자유를 무기로 한 결사적인 축구선수가 골을 넣기 위한 그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때 우리도 통일이 빨리 온다고 봅니다. 축구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2살 때 비록 한 동네의 축구선수였었지만 그것이 여전히 저에게는 하나의 바탕이 되고 축구가 중계될 때마다 저는 꼭 축구를 봅니다. 제가 아침 신문을 볼 때 그 프로그램은 오늘 축구 시합이 없나 이걸 봅니다. 그럼 꼭 저는 그걸 봅니다. 제가 축구를 보면서 뭐를 느끼냐 하면은 축구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정신적인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 모든 면에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골을 넣으면 우리나라 갈 때는 말할 거 없고 독일에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저는 일어서면서 환호를 하고 제 안 사람에게도 일어나라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우리 개인에게도 건강이 되고 축구 이런 여러 면을 잘 봐야 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축구가 꼭 그 대화의 일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카타에서 이 축구 시합 경기를 보면서
어떤 그 인권 운동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카타의 경우가 지나칠 정도로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 축구 차원에서의 축구 진행하는 국가를 선정할 때 꼭 인권과 결부시켜서 결정해야겠다. 또 전쟁도 일으키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여하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이번 참 그래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고,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런 대로 축구를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